여러분, AI가 어떻게 두 문장이나 아니면 저랑 여러분의 영화 취향이 비슷하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의 열쇠, 코사인 유사도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AI는 대체 비슷함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알아채는 걸까요? 그냥 단어가 몇 개 겹치는지 세는 것보다는 훨씬 더 똑똑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AI는요, 크기나 길이 같은 게 아니라 바로 방향을 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방향입니다. 네, 말 그대로 반향이 전부입니다. 자, 그럼 이 직관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이 한 명은 서울역에, 다른 한 명은 강남역에 있어요. 출발점은 완전 다르죠. 근데 둘 다 북쪽이라는 같은 방향을 보고 걷기 시작한다면 결국엔 비슷한 동네에 도착하게 될 거잖아요? 코사인 유사도가 바로 이 방향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숫자로 딱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AI가 데이터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이걸 저희가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 두 벡터의 방향이 완벽하게 똑같다. 그러면 코사인 유사도 값은 1이 나옵니다. 이건 완벽하게 비슷하다는 뜻이죠. 그럼 만약에 두 벡터가 서로 딱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때 값은 0입니다. 서로 아무 관련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벡터가 정확히 180도,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완전히 반대라는 뜻이죠. 어때요? 간단하죠? 1, 0, 마이너스 1. 이 세 숫자만 기억하시면 거의 다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아이디어를 대체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할까요?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건 어려운 공식이라기보다 그냥 간단한 요리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바로 이게 그 레시피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나요? 근데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두 벡터 A와 B 사이의 각도, 저기 보이는 세타 있죠? 그 각도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각도가 0에 가까울수록, 즉 방향이 비슷할수록 코사인 값은 1에 가까워지잖아요. 딱 그 원리입니다. 이 레시피의 재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내적이라는 놈은 두 벡터가 얼마나 같은 방향을 향하는지를 알려주는 값이고요. 아래에 있는 노름이라는 건 각 벡터의 순수한 크기, 즉 길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방향 성분을 크기로 싹 나눠버려서 오직 순수한 방향의 유사성만 남기는 거죠. 와, 진짜 똑똑한 방법 아닌가요? 자, 이제 진짜 제일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개념이 우리가 매일 쓰는 복잡한 AI 시스템들의 핵심 엔진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세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아주 기본적인 단어 비교에서 시작해서 구글 같은 문서 검색을 거쳐서 넷플릭스 같은 개인화 추천 시스템까지 어떻게 이게 발전하는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활용법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좋아해랑 나는 사과 주스를 좋아해라는 두 문장이 있다고 쳐보죠. AI는 각 문장에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를 숫자로 된 목록, 즉 벡터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두 벡터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두 문장이 의미적으로 얼마나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우리가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하잖아요. 그럼 AI는 그 질문을 하나의 벡터로 바꿔요. 그리고 수백만, 수천만 개의 문서들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내 질문 벡터랑 가장 방향이 비슷한, 다시 말해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문서를 순식간에 찾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AI 검색의 핵심 원리예요. 특히 요즘 정말 핫한 RAG, 검색 증강 생성 시스템에서도 이 기술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답변을 만들어낼 때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내는 게 아니라 마치 오픈북 시험을 보듯이 가장 관련 있는 정보를 먼저 찾아보고 그걸 기반으로 정확한 답변을 만들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때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서 찾아주는 역할을 바로 이 코사인 유사도가 해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최종 보스, 추천 시스템입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이 뭘 봤는지, 뭘 좋아했는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취향 벡터를 만드는 데 있어요.
그리고 새로 나온 영화나 영상의 특성 벡터랑 여러분의 취향 벡터 사이에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즉 방향이 기가 막히게 비슷할수록 여러분의 홈화면에 추천될 확률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발자들은 이 모든 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까요? 코드를 살짝만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재밌는 점은요. 왼쪽에 있는 파이썬 코드랑 오른쪽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문법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긴 논리는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내적을 계산하고 각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서 서로 나눠준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달라도 그 근본에 있는 수학적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실제 현업에서는 개발자들이 이걸 하나하나 직접 코드로 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넘파이나 사이킷런 같은 아주 잘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니까요. 이걸 쓰면 단 한 줄의 코드로 코사인 유사도를 뚝딱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꽤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만약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뭘까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코사인 유사도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을 본다. 둘째, 그 결과는 마이너스 1, 완전 반대에서 1, 완전 동일 사이의 값으로 나온다. 그리고 바로 이 간단한 원리가 현대 AI의 검색, RAG, 추천 시스템을 움직이는 심장이라는 사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지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어, 문서, 사용자 취향의 방향을 측정하는 법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 개념을 더 확장해서 또 어떤 것들의 방향을 측정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음악의 멜로디? 사람의 소비 패턴?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